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분들, 혹시 1월 1일 아침에 불타오르던 그 결심, 아직 안녕하신가요? 올해는 기필코 담배를 끊겠다. 뱃살을 쏙 빼서 예전 옷을 입겠다. 매일 아침 영어 단어를 5개씩 외우겠다. 야심차게 세웠던 그 계획들 말입니다. 만약 그 계획들이 벌써 흐지부지 되었다면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실패하신 게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뇌의 반응을 겪고 계신 겁니다. 지금 당장 억지로 붙잡고 있는 그 계획, 깨끗하게 포기하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그 포기가 여러분의 남은 2026년을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죽어라 노력해도 안 되던 습관이 숨쉬듯 저절로 만들어지는 놀라운 환경 설정의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활기찬 인생 이막을 응원하는 어르신들의 든든한 길잡이 든든백세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새해 첫 해를 보며 소원을 빌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월의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날씨는 여전히 춥고 몸은 움츠러드는 이 시기. 사실 우리 마음이 가장 시린 이유는 추위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 때문일 것입니다. 달력을 한번 볼까요? 1월 1일 빨간 날부터 시작해서 첫 주에는 그래, 한번 해보자 하며 의욕이 넘쳤을 겁니다. 그런데 2주차가 시작되는 바로 오늘 1월 12일 즈음이 되면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헬스장에 가기로 했는데 날이 추워서 하루 빼먹고 친구를 만나서 술 한잔하느라 금주 계획이 깨지고 무릎이 쑤셔서 걷기 운동을 미루게 되죠. 이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무서운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휴, 내가 그러면 그렇지. 나이 먹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 의지가 이것밖에 안 되나. 혹시 오늘 아침 거울을 보며 혹은 어젯밤 잠자리에 들며 이런 자책을 하지는 않으셨나요?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고 꽉 막힌 듯한 기분, 마치 숙제 안 하고 학교 간 학생처럼 찜찜한 기분. 구독자님, 정말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싹 내려드리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뇌과학과 심리학이 증명한 가장 확실한 습관 형성의 원리를 담았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다음 3가지를 확실히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작심삼일이 의지 박약이 아니라 우리 뇌의 아주 똑똑한 생존 전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둘째, 스트레스 없이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환경 설정의 구체적인 3단계의 공식을 배우게 됩니다. 셋째, 남은 1월을 누구보다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마음 챙김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아직 든든백세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손가락 한 번의 움직임이 건강한 백세 인생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먼저 팩트 체크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만 이렇게 의지가 약한가? 고민하시는 분들, 절대 아니라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스크랜턴 대학 심리학과 연구팀이 새해 결심을 한 사람들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새해 결심을 연말까지 지켜서 최종 목표를 달성한 사람은 겨우 8%에 불과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100명 중 92명은 실패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계획을 못 지켰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은 실패한 소수가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고 인간적인 92%의 다수에 속해 계신 겁니다. 더 재미있는 통계도 있습니다. 전 세계 8억 명의 운동 데이터를 분석하는 스트라바라는 곳에서 포기하는 날이라는 날짜를 발표했는데요. 사람들이 새해 운동 결심을 가장 많이 포기하는 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1월 두 번째 금요일에서 월요일 사이입니다. 정확히 지금 1월 12일 이 시점과 일치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무력감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전 인류가 겪는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니어 세대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어떤 세대입니까? 한국 전쟁 이후 폐허 속에서 맨주먹으로 나라를 일으킨 주역들입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런 구호를 가슴에 새기며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가장의 무게를 견디며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 해냈고 졸린 눈을 비비며 밤새워 일했습니다. 그때는 강력한 의지가 성공의 열쇠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에게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내가 왕년에는 산도 옮겼는데 고작 담배 하나를 못 끊어. 내가 젊었을 땐 잠도 안 자고 일했는데 고작 30분 운동을 못해? 이렇게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비하합니다. 하지만 구독자님,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젊은 시절의 일과 노년의 습관은 작동 원리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일은 먹고 살기 위해 책임감 때문에 이를 악물고 버티는 생존의 영역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하려는 운동, 금연, 외국어 공부는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여유의 영역입니다. 생존을 위해 억지로 짜내던 그 에너지를 여유를 즐기는 데 쓰려고 하니 탈이 나는 겁니다. 마치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이 고장날 수밖에 없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힘든 이유는 의지가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을 지금의 나에게 무리하게 적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방식을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매년 실패를 반복할까요? 단순히 게을러서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뇌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우리 뇌에는 항상성이라는 아주 강력한 기능이 있습니다. 항상성은 말 그대로 항상 같은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입니다. 체온을 36.5도로 유지하고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처럼 생활 패턴도 늘 하던 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뇌의 입장에서는 변화가 곧 위험입니다. 원시시대부터 인간은 낯선 곳에 가거나 새로운 음식을 먹거나 안 하던 행동을 하면 맹수에게 잡혀먹히거나 죽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뇌는 무조건 익숙한 것을 안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1월 1일이 되었다고 갑자기 새벽 5시에 일어나겠다, 매일 만보를 걷겠다 라고 선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의 편도체라는 부위에서 비상사이렌이 울립니다. 비상, 비상. 주인님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려고 한다.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쓴다. 당장 중지시켜라. 그래서 뇌는 우리 몸에 신호를 보냅니다. 갑자기 피곤함을 느끼게 하고 이불 밖은 위험하다는 생각을 주입하고 오늘만 쉬고 내일부터 하자라는 달콤한 핑계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작심삼일의 정체입니다. 즉, 작심삼일은 여러분이 게으른 게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주인님, 무리하지 말고 오래오래 사세요라고 보호하려는 생존 본능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3일 만에 포기했다면 내 뇌가 아주 건강하게 잘 작동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억지로 의지력을 발휘해서 계획을 밀어붙이면 부작용이 더 큽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할 때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코르티솔은 정말 무서운 놈입니다. 혈압을 높이고 혈당을 올리고 심지어 뇌세포, 특히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를 위축시킵니다. 건강해지려고 운동하기로 했는데 운동 못 나간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혈관 건강을 망치고 치매 위험을 높이는 꼴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기 김 선생님이라는 가상의 인물이 있습니다. 김 선생님은 혈당 관리를 위해 매일 등산하기를 결심했습니다. 처음 3일은 신나서 산에 갔습니다. 그런데 4일째 비가 와서 못 갔습니다. 5일째는 무릎이 좀 시큰해서 쉬었습니다. 그러자 6일째부터는 에이, 난 틀렸어, 끈기가 없어라며 등산화 자체를 쳐다보기도 싫어집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단 믹스커피를 2잔이나 연달아 마셔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어차피 효과원 마이너스 더 마이너스 헬 이펙트입니다. 한 번의 작은 실패를 겪으면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망한 거 될 대로 되라라며 완전히 손을 놓아버리는 현상이죠. 작은 실천을 못했다는 죄책감이 폭식이나 흡연, 음주 같은 더 나쁜 행동을 부르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월 12일을 기점으로 여러분께 과감한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거창한 계획표를 찢어버리십시오. 의지력과의 전쟁을 그만두십시오. 우리는 이제 노력이 아니라 요령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60대 이후에 뇌는 싸워서 이기는 대상이 아니라 살살 달래서 함께 가는 친구여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럼 계획도 없이 막 살라는 거냐? 라고 물으실 텐데요. 절대 아닙니다.
힘든 계획 대신 쉬운 환경을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60대 이후의 습관은 의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환경으로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의 의지력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의 눈과 손이 닿는 곳을 믿으세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돈 한 푼 안 들지만 효과는 100점짜리인 환경 설정 3단계 법칙을 공개합니다. 첫째, 문지방 낮추기 전략입니다. 습관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운동을 하러 가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옷장에서 운동복 꺼내 입어야죠. 양말 찾아야죠. 신발장 열어야죠. 이 과정 하나하나가 다 장벽입니다. 뇌는 이 과정이 귀찮아서 가지 마라고 명령합니다. 이 장벽을 없애야 합니다. 저는 이걸 운동화 현관 배치법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저녁 운동화를 신발장 안에 넣지 마시고 현관문 바로 앞에 나가는 방향으로 돌려놓으세요. 그리고 운동복도 소파 위에 미리 꺼내두세요. 눈에 보이면 뇌는 자극을 받습니다. 운동화가 있네. 신어나 볼까? 그냥 신발만 신고 현관 앞에 서 있어도 성공입니다. 일단 신발을 신으면 엘리베이터 앞까지는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파트 한 바퀴는 돌게 됩니다. 책을 읽고 싶으시다면 책꽂이에 꽂아두지 마세요. 책꽂이에 있는 책은 가구일 뿐입니다. 리모컨 옆에, 식탁 위에, 베개맡에 책을 펼쳐서 엎어두세요. 지나가다 한 줄이라도 읽게 만드는 환경, 그게 핵심입니다. 둘째, 아주 작게 쪼개기 전략입니다. 일명 2분의 법칙입니다. 무슨 일이든 2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아주 작은 단위로 시작하세요. 매일 1시간 걷기는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운동화 끈 묶기는 2분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운동화 끈 묶기로 바꾸세요. 끈만 묶고 다시 벗어도 됩니다. 진짜입니다. 하지만 끈을 묶고 나면 우리 뇌는 기왕 묶은 거 나가보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영어 공부 30분 하기 대신 영어 책 펴기를 목표로 삼으세요. 책을 펴는 데는 10초도 안 걸립니다. 폈다가 그냥 덮어도 성공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 뇌는 성취감을 먹고 자랍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실패하면 패배감이 쌓이지만 아주 사소한 목표를 세우고 성공하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보상 호르몬이 나옵니다. 오, 주인님 해냈네. 기분 좋다. 이 작은 도파민들이 모여서 습관을 지속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작게 시작해서 성공 경험을 쌓으세요. 시시해 보이는 성공이 위대한 실패보다 훨씬 낫습니다. 셋째, 정체성 선언하기 전략입니다. 이건 말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담배 끊으려고 노력 중이야. 나 다이어트 중이야. 이 말에는 나는 원래 흡연자인데 참고 있다. 나는 뚱뚱한데 살을 빼고 싶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유혹이 닥쳤을 때 무너지기 쉽습니다. 말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담배를 권하는 친구에게 저 담배 끊었어요가 아니라 저는 비흡연자입니다 라고 말하세요. 야식을 먹자는 가족에게 다이어트 중이라 안 돼가 아니라 나는 밤에 속이 편한 게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세요. 무엇을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런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뇌는 우리가 뱉은 말대로 몸을 움직이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건강한 60대야. 나는 매일 배우는 사람이야 라고 라벨을 붙여주세요. 구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환경 설정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너그러움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의 황혼기가 아니라 인생의 황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젊은 날의 치열한 경쟁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 자신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고작 계획표 몇 개 못 지켰다고 작심삼일 좀 했다고 자신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제 60대, 70대가 넘으셨다면 인생의 목표는 성취나 도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평온과 만족이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더 이루고 더 가지고 더 예뻐지는 것보다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몸이 덜 아픈 것이 최고의 성공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대로 1월 12일 오늘부로 억지스러운 계획들은 과감히 포기하세요. 종이에 적어서 찢어버리셔도 좋습니다. 나는 매일 1시간 운동하기를 포기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면 꽉 막혔던 속이 뻥 뚫리실 겁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아주 작고 귀엽고 만만한 습관 하나만 들여놓으세요.
현관 앞 운동화, 식탁 위 물 한 컵, 베개 맡에 책 한 권.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환경들이 모여서 여러분을 저절로 건강한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가다가 멈추면 어떻습니까? 쉬었다 다시 가면 됩니다. 작심삼일을 3일에 한 번씩 반복하면 그게 바로 1년 365일의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드문드문이라도 띄엄띄엄이라도 계속하는 것이 아예 손 놓는 것보다 100번 1000번 위대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실 때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며 토닥여주세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계획 좀 못 지켜도 괜찮아. 너는 존재 자체로 소중해. 여기까지 살아낸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승리자야. 2026년은 무리해서 전력 질주하는 해가 아니라 주변 풍경도 보고 꽃 냄새도 맡으며 내 몸과 마음을 다독이며 천천히 걸어가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든든백세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딱 3줄로 요약해드립니다. 첫째, 1월 12일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뇌의 정상적인 반응이다. 둘째, 의지력을 믿지 말고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꿔라. 셋째, 스스로를 용서하고 작은 성공을 칭찬하라. 어떠신가요? 무겁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셨나요? 오늘 댓글에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작심삼일한 나를 용서합니다. 혹은 나는 오늘부터 환경을 믿겠습니다. 이 한 문장을 손으로 직접 적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강력한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다른 분들의 댓글을 보며 당신도 그랬군요. 저도 그랬어요 하며 서로 위로하고 응원해주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날씨,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무엇보다 마음만은 온돌방처럼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 든든백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